강경은 젓갈 냄새 나는 약간 좀 낙후된 도시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야 여기가 한 7, 80년 전만 해도 대단했던 도시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근대 건축물들을 보면서 야, 이 도시는 참 대단한 도시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쇠퇴가 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왕이면 이 동네에 있는 여러 유적들을 좀 잘 연결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시면 그냥 젓갈만 하나 사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도시 역사를 좀 배우고 이 도시 역사를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장소들을 하나씩 밟아볼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저 일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책임을 맡고 이 좀 깊이 볼 수 있는 기회가 강경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충청남도 전체의 문화재를 다루다 보니까 여기 보면 팔계장하고 임리정, 중림서원부터 시작해서 이내다리까지 해서 이제 지정문화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사하러 이제 단편적으로 올 때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몇 번 왔습니다만 그 사이에 좀 강경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제의를 교대하자는 거 받고 틈틈이 이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논산시 강경 근대 역사 문화 거리로 새로운 매력 발산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0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젊으신 시절부터 아마 이 얘기는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근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 신세대들, MZ세대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약간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왔습니다. 일부러 좀 일찍 와가지고 잠깐 돌아보고 하면서 왔는데 역시 평일은 또 사람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가슴이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젓갈 상인들도 대부분 문을 닫아 있는 상태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인구 소멸도 얘기를 하고 지역 소멸도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세대들을 또 이 도시도 그대로 같이 가져가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과연 이 근대 역사 문화 거리라는 이 제목으로 과연 어떻게 할까? 이 고민도 좀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제가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돌아보게 됐었고 그 사이에 제가 잠깐 드론으로 사진을 하나 좀 찍었습니다. 실은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이제 자료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지도 자료들이 좀 많을 겁니다. 지도 자료들을 좀 많이 보면서 그동안 이 도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물론 저보다도 여기 살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고 있고 그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오면서 강의를 요청을 받았지만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경을 저보다도 더 많이 하는 선생님들한테 가는 거니까 오히려 가서 좀 잘 배워와야겠다. 그래서 PT를 준비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뭐 도시가 어떻고 하는 얘기 막 하다가 중간 내용 이후에 보시면 아마도 사진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진 수집하고 자료 정리하다가 잘 안 읽히는 사진들, 내지는 좀 궁금한 사진들을 좀 많이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참여해서 사진 보시면서 이제 기억나시는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같이 좀 반영을 하면서 같이 좀 강의를 좀 진행할까 싶은데요. 사진 잠깐만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제가 해놓은 거는 실제로 시 관계자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명품거리로 만들겠다. 근데 실제로 좀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실제 이 계획을 보니까 2022년인가에 보니까 그 도 자료에도 나오고 시 자료에도 나오고 하는데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긴 하나요? 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사람은 많지 않은가요? 예. 지금 막 해질 이렇게 지금 막 찍어가지고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네. 여기가 이제 금강, 여기가 금강이고요. 잘 안 나오거든요. 보성하다. 네.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지금 뭐라고 혹시 부르십니까 이거를? 강경천이라고 부르시나요? 영천이라고 부르시죠. 여기에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는 강경천이었습니다. 지도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어느 순간부터가 대흥천이라고 불린 적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본 자료들에서 가장 오래된 1916년 자료에는 강경천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좀 경지 정리도 되고 이것저것 하면서 뒤쪽으로 크게 이제 미네랄 있는 쪽 그 큰 하천으로 정리가 좀 되는 과정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실은 요 강의를 추천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논산문화재단의 그 지지호 교수님께서 예전에 잠깐 얘기를 하다가 이 그 강경의 포구가 어디 있었는지 위치 관련된 얘기를 좀 하다가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작업을 제가 좀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위치 좀 찾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요걸 자료로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 이제 옥녀봉 쪽에 저도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이긴 합니다만 혹시 그 인터넷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사 사진을 좀 찾아가지고 신사랑 뭐 이런 사람들 뒤에 저희가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실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이 전체에 대한 지도들이 이제 시기별로 좀 있고 그리고 1960년대 그러니까 실제로는 1950년 이제 우리 그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사진들이 항공 사진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10년 단위로 막 찍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강경 쪽 사진은 1967년인가 66년인가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요 길을 보이시나요? 요게 옛날에 하천이었던 걸 알고 계시죠? 네, 역시 오래 계시던 분들이시라 실제로 요즘 친구들한테는 요거는 이상 길이 왜 이렇게 동그랗게 도시 한가운데 보통 보면 도시 안에는 다 길들이 직선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가 하필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갔을까라고 물어보면 다들 의아해하는데 그게 하천을 그대로 복개를 해서 아마 도로를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도 제가 지도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한일은행하고 여기 그 강경불학부라고 되어 있는 그거 관련되어 있는 것도 제가 이제 요거는 최근에 알아서 이 내용은 같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요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 주로 할 건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제 소개에 보면 뭐 균형발전위원도 있고 뭐 한데 제가 경관을 또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요런 아파트들이 결국에는 도시 경관을 완전히 이제 변경시켜버린 완전히 뭐 저희 쪽에서는 훼손시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너무 큰 건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아름답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거를 단지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일단 몇 세대 이상 해야 사업비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물론 제가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얼마나 해야 돈이 나오고 하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 문화 쪽에 있고 문화재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올렸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특히나 오늘 아까 오다 보니 깜짝 놀란 게 입구 쪽에 새 아파트 큰 게 하나 또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15년 전 처음에 강경 왔을 때 그 느낌들이 그 건물들을 통해 좀 많이 좀 훼손되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강경을 예전에 와봤던 분들도 아마도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고층 건물은 솔직히 전국 어디에나 가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 요 강경이 가지고 있던 이 정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다시 방문을 하실 텐데 그것들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PT를 다시 넘어가 주시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강의의 어떤 주제는 이렇게 뭐 거창하게 근대 상업도시 강경과 뭐 그리고 근대 건축 뭐 이렇게 얘기를 잡아놨습니다만 주로 상업도시 이 지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진하고 이걸 매칭해서 보는 작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핵심 내용은 여기 요 한 3개 정도 있고 요게 제가 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도시 하는데 도시가 뭘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험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도시 하면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큰 건물. 네, 좋습니다. 큰 건물. 그리고 혹시 사람이 많은 거. 네, 좋네요. 사람이 많은 거. 그리고 혹시 또 문화가 발달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하면 여러 가지 신상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도시를 정의하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시라는 단어를 쳐서 요 한민족 대백과사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 경제, 정치 활동의 중심으로. 문화는 왜 빠졌지? 수천 수만의 인구가 집단으로 거주한 수백은 안 될까? 좀 이상하죠? 가옥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로가 중심되어 있는 지역. 이 말 그대로만 보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질문이 막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의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이 만드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그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도시를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현대에 와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벌써 도시에 살고 있고요. 그 정도로 도시가 인간의 삶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도 고도화되어 있으면서도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시는 유기체다 이러한 얘기합니다. 유기체가 뭐냐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요거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이고요.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지금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 건축물인데 여기 있는 도시 보시면 거의 뭐 자로 돼가지고 쫙쫙 해서 멋지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만 그거는 도시계획 건축가들이 하는 일이고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변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명체가 태어나서 그것이 이제 분화하고 다시 소멸하고 다시 재생산되고 하는 것들하고 똑같이 도시도 결국에는 그런 유기체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하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생명체랑 똑같이 그것이 처음에 사람들이 모임으로 해서 생겨났다가 점점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은 꺾여서 쇠퇴해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게 바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강경도 보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생명을 더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생명 유지 장치를 하는 것처럼 도시에 아까 우리 그 강경 불학부처럼 그런 새로운 기능을 부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도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넘어가 버렸네. 이게 원래 이제 뒤에 페이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도시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토지랑 시설 아까 저기서 나왔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땅에 깔린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에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건축물 사이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문화활동을 하든 경제활동을 하든 뭔 행동을 해야 그게 도시가 되는 그게 단지 규모가 크냐 작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게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한국의 도시라는 개념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개념입니다. 원래 우리는 읍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고을이라는 거. 근데 그게 실제로는 우리 동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의 주례 고궁계에서 그 도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와가지고 한양 도성에 우리 서울 그 궁궐이 있고 종로가 있고 한 고거 아시죠? 그것들이 이제 한양 도성인데 그 도성이 그대로 시골로 내려와서 조선에 읍지라는 걸 만드는데 어디냐면 은진. 은진에 향교가 있고 옛날 읍지 있었던 자리 혹시 아십니까? 관아가 있었던 자리. 거기가 이제 원래 우리 전통의 도시 개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통치를 위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에 등장을 하고 조선시대 초기에는 통치를 위한 것만 존재했던 것이 우리 한반도의 어떤 도시의 개념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17세기, 18세기 되면서 이제 조선이 이제 산업공상이라고 상을 맨 뒤로 빼서 좀 뭐랄까 낮게 봤던 부분이 있었던 것들이지만 결국에는 인간사에서 이 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경험을 통해서 다 터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오면 결국에는
상공이 상당히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시가 발달하고 그 장시가 발달하는 것들 결국에는 상설시장 형태로 나타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강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경이 등장하게 되는 거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이제 뭐 지도 자료하고 사진 자료를 보면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근데 강경이라고 하는 지명을 좀 잠깐 찾아보니까 실제로 등장한 시기는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요 그 여지도서 1757년에 있는 여지도서 안에 보니까 강경이라는 지명이 몇 번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통 보면 강경포 내지는 강경산 이렇게 표지가 되는데 요걸 잘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처음에 도시 정의할 때 그 교통의 집질지라고 나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강경포의 포는 포구 나루를 의미합니다. 나루는 잘 아시겠지만 물길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강경의 산은 결국에는 강경산은 봉수랑 연결이 되고 이 봉수는 육로랑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됩니다. 요 얘기 두 개 뒤에 다시 한 번씩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긴 합니다만 육로랑 수로가 교차하는 곳 거기를 저희는 보통 교통 결절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상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상행위는 결국에는 시장이나 도시로 발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는 강경을 지칭할 때 그 18세기 요때는 보니까 개성하고 대구랑 지금 강경을 개성하고 대구랑 빗댄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쪽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니까. 대구 워낙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18세기에는 개성하고 대구랑 같이 해가지고 한국의 3대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장시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주목받던 도시였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좀 더 지나서 보니까 원산하고 해서 포구로는 또 뭐 전국에서 두 번째 가는 서러운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 두 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의 교통 결절점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거나 우마차를 이용하거나 내지는 나룻배를 이용하거나.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이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기는 1900년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철도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장로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변화가 결국에는 교통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강경이라는 도시를 오히려 쇠퇴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얘기하는 걸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쇠퇴기를 제가 그 다른 분 보고서에서 보니까 1897년 조선 후기 완전 끝이죠. 끝에서부터 일제 강점기 중간까지 그 있었던 이제 이 강경 지역에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대한제국이 시작됐던 여기 1897년에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황산 쪽에 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진으로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거주 지역은 초가집으로 사진에 나타날 거고요. 이따 보시면. 그리고 일본인 거주 지역은 대부분 일본식 가옥들. 지붕이 그 기와집이라 할지라도 일직선으로 쫙쫙 된 거 아시죠? 옛날 일식집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게 황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일본인 어떤 모임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요 시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편소입니다. 우편소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KT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국의 우편소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 우편소입니다. 왜냐하면 정보 치시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정보 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편소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 결국엔 정보 이동하는 통로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뭐 KT나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시기에 우편소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지금은 우체국이 그냥 뭐 택배나 하고 뭐 이거 정도 수준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오히려 순사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가 이 우편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학교 사진도 이따 조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1907년 이제 1906년 그 통감부 설치 이후에 강경 수비대라고 해가지고 헌병대가 들어서시게 1907년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네. 그 10년대 들어와서 여기쯤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층탈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금융회사부터 시작해서 정미소 뭐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따 지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경에 큰 정미소가 3군데나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도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1919년 우리 3.1운동이 있었던 그 시기점에 강경에 신사가 들어서는데요. 이따 신사 사진을 3개 정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 가는 작업들인데 요 내용들은 이제 뒤에 하나씩 사진으로 좀 나오는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지도서 은진지도라는 그 지도 안에 요쪽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시기 지도들은 그림 지도입니다.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는 이 지역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있다 없다 정도 확인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다 아시는 이 지도 뭔지 아시죠? 대동여 지도,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읽는 법을 조금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당연히 물이겠죠? 이쪽 바다입니다. 서해 이쪽. 그리고 여기 충청도 땅인데 이게 금강입니다. 금강. 파란색 물이니까 물이겠죠? 두껍게 물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강경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그리고 보시면 강하고 넓죠? 점점 좁아지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2줄로 표현되어 있는 데는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배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배가 들어갈 수는 없는 위치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색 점선 보이시나요? 네. 이 빨간색 점선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게 군현 경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길이신 줄 알고 길이 왜냐면 이게 눈선 따라가고 있고 물길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군현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여드릴 건데 은진현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은진현이었습니다. 요렇게가. 그래서 강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주변으로 은진하고 용안하고 인천하고 석성 이 4군데 지역이 같이 접해 있는 지역이 이 강경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노란색 딱지들 붙은 데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조선시대 도시 읍치라는 도시고요. 읍치가 2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그냥 까만색 선의 동그라미, 빨간색 두꺼운 선의 동그라미. 이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읍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읍치를 읍성으로 표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읍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대동여 지도 맨 꼭대기에 가면 김정호가 범례를 그려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시해놨냐면 이렇게 해놓은 거는 무성읍치라고 해놨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유성읍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유성읍치를 그냥 읍성이라고 짧게 부르다 보니까 읍성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요 무성읍치들은 한옥들만 있다가 없어진 거라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읍성들은 성곽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직 잘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읍성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다들 읍성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읍치라는 표현에 유성이냐 무성이냐 붙은 그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그래서 시당들이 이 읍치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방사형으로 가는 요 선들 보이시죠? 요게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길에 좀 단순화시킨 거고요. 그 사이에 점 보이시나요? 요거 이런 점들? 이런 점들 보이시죠? 요게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동여 지도가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뒤에 보시는 제가 보여드리는 대부분 자료들 측량을 통해서 자를 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때는 이 관계들만 가지고 이걸 그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뭐랄까요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읽으시다가 좀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보여드릴 거 빼놓고 말씀드리면 산에 보면 동그랗게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이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산성입니다. 뭐냐면 인천에 무슨 이제 외국들이 배를 타고 와서 인천에 와서 쳐들어오면 인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산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지에 가장 가까운 곳 거의 하나씩 다 보이시죠? 여기 이제 그래서 읍지들이 보통 보면 앞에 성이 있거나 없거나 바로 뒤에 웬만하면 하나씩 가 이렇게 산성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에 구멍이 난 게 아니고 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또 재밌는 얘기들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행정 경계상으로 봤을 때 은진의 영역은 요 정도이고 은진현이 읍지가 여기 있고 우리 그 강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화 말씀하셨는데 봉화가 요겁니다. 봉수 이렇게 산 꼭대기에 불 표시되어 있는 거. 네.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요거고 요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경을 얘기할 때 이 강경 나루, 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루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 나루의 원래 개념은 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짐을 나르는 곳 일종의 그 교통로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나루를 표현하는 한자어 중에는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쓰이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포는 바다에 있는 항구들, 나루들, 그리고 지는 그 강에 있는 뭐 이렇게 나루들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저희가 내용들 살피다 보니까 도진 시설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땅에서 물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설들, 나루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배를 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복잡하고 많으면 크면 포로 보면 되고 그 포보다도 훨씬 크면 항으로 보면 되는 게 맞습니다. 규모의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100% 맞지는 않습니다. 약간 섞어 쓰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사례를 들어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량진, 삼랑진, 주문진 바다에 있는 것도 있고 내륙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포, 목포, 장승포, 경포 약간 바다 쪽에 많이 있긴 하지만 마포 같은 거는 내륙에 있는 강에 있는 것들이죠. 부산항이나 인천항처럼 요즘 많이 쓰는 그런 큰 거대한 항구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동여 지도나 이런 것들 읽으실 때 진이나 포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대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것도 진이면 좀 작은 거였구나. 그냥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구나. 포 얘는 강도 건너지만 여기서 다른 그 강을 거슬러 가거나 강을 따라 내려가는 그런 조금 더 큰 시설이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872년 지방지도라고 대원군이 그 아버지 묘가 여기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덕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를 도굴당하고 하는 그 시기에 이제 세국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때 전국적으로 명령을 딱 내립니다. 야, 안 되겠다. 자꾸 양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북방을 좀 방비를 좀 하자. 지도를 다 그려올려 해가지고 1872년에 전국에 있는 330개 정도 되는 군현에서 다 자기네 동네 그림을 다 그려서 올립니다. 그 지도 중에 하나 은진 지도인데요. 은진 지도에 보면 여기가 강경 지역입니다. 강경에 보면 이제 봉수 관련된 있는 게 있고 여기 성이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아마 방벽이 있을 것 같은데 요 뒤에 좀 보여드릴 것 같고요. 요 항구가 있다 보니까 세금을 징수하고 하는 것들 사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모여 살았느냐가 중요한데 보면 기록에 698호의 가구가 있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가구에 4명만 잡아도 6, 4, 20, 2,400명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봉수 때문에 잠깐 제가 또 그 상식 간접으로 좀 나눠드릴까 싶은데 이 봉수 관련된 건 요 그림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봉수는 최근에 봉수가 전국적으로 쭉 보면 5개 봉수 루트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충주 쪽으로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남해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서해안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서울로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그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선상에 있는 게 우리 강경에 있는 옥녀봉에 있는 강경 이 봉수이고요. 그때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해안 봉수라고 하고 요건 안에 있는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걸 내지 봉수라고 해요. 내지 봉수는 보통 요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표시 있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도 요 방벽하고 관련돼 있는 거를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마도 그런 것들이 같이 표현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는 이걸 운영하기 위한 사람들, 봉수꾼이라고 하는데 봉수꾼이 사는 시설도 있어야 됐고, 그리고 봉수에 불을 떼야 되니까 불 떼는 그 관련돼 있는 장작이라든지 뭐 말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창고 시설도 같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그 옥녀봉에 이 시설을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복원한 거 말고 옛날 기억 완전히 이제 복원하기도 전에 있으시군요. 네, 뒤에. 혹시 그런 사진 같은 게 있으시면 좀 그래요. 네.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제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잘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봉수 관련된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봉수가 저기 서해안 그 남해안에서 쭉 타고 올라오다가 보면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있죠. 근데 보면 간격이 그래도 좀 촘촘하지만 약간 규칙적으로 보이시나요? 요렇게 약간은 그래도 규칙성이 보일 정도로, 이건 규칙성은 결국엔 뭘까요?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노는 데가 있습니다. 되게 멀죠? 여기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먼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아산 쪽에 가면 10km가 넘는, 실제로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어딘가 하나가 더 있는데 빠진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필 강경에서 노성산선까지도 거의 일직선은 하나도 중간에 없더라고요. 저는 계속 찾아봤는데 안 보여서, 그래서 공수 조사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요 중간에 있는 요런 우리 군현 관련된 있는 읍지에 뭐 어떤 시설들이 별도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다지 좀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추가적인 연구들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되는데 이 서해안 따라 쭉 올라가는 거는 중간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게 이제 공주를 거쳐서 갑니다. 공주에 이제 가명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공주를 거쳐가지고 천안, 아산 거쳐가지고 평택 거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게 제 5호 봉수라는 봉수의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강경 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측량, 자로 측량해서 만든 그 강경 관련돼 있는 첫 자료, 제가 조사한 것 중에는 요보다 더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1912년이 언제냐면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일본이 수탈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를 하거든요. 12년부터 18년까지가 16년까지인가 조사를 하는데 그 첫 해에 거의 만들어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빨리 조사를 했고요. 그게 이제 보시면 혹시 집에서 집 지으시거나 아니면 토지 관련돼 있는 거 형제들하고 얘기 나누시거나 할 때 지적도 같은 거 떼보셨죠? 그 지적도에 처음 만들어진 지적도가 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이 지적 원도이고요. 지적 원도는 리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선이 여기 살짝 보이시죠? 요게 이게 각각 한 장씩 따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다 수집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지도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경 시내가 여기이고 요때까지만 해도 강경천이 이렇게 해서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강경역이 12년도 거니까 이미 강경역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완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완성되고 난 다음에 지적도상에 이렇게 직선 대로가 쭉 있습니다. 금강까지 도로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강경역이라는 걸 하고 이 금강의 어떤 수문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의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직선을 쫙 뽑아놨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쪽은 아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 지적원도에 쭉 살펴보면 안에 아마도 몇 번지 대
몇 번지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억새 갈대밭을 상징하는 그 한자가 적혔습니다. 여기랑 여기 요렇게는 금강 주변에 있는 그 갈대밭 있지 않습니까? 억새밭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황산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인들이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던 그래서 필지들이 되게 작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여기가 대지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요렇게 여기도 보시면 대지들이 많은 게 필지가 잘게 쪼개진 걸 보시면 아실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없어졌다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보시면 그 지저분도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 지금 요렇게 해서 천이 그대로 살아있고 거기에 여기는 지금 다리가 지저분도 만들 당시에는 요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만 다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대화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지금 교량 이름이 별도로 없더라고요. 혹시 요 다리들 이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요게 이제 요 나중에 요 거리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그 거리를 나중에 저도 한번 가봐야 돼 아직 못 가봤는데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우리 한일은행 바로 옆에 거기입니다. 이때까지만 여기 다리가 없었던 시기이고요. 이제 이 12년도에 그 지적온도를 그리는 당시에 뭘 했었냐면 동시에 지형도를 만듭니다. 지적도랑 지형도는 다른 겁니다. 뭐냐면 지적도는 말 그대로 땅을 이제 소유 내지는 뭐 용도 뭐 이런 걸 따라서 이렇게 그린 거고 요거는 높낮이 없이 해수면에 맞춰가지고 딱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지형도 그러니까 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한 게 지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선은 이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경천 크게 쭉 들어가는 그 강경천은 이건 아예 없었었던 시기이고요. 그래서 여기 원래 탁하게 하면 사로잡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 강경산 행교봉이 있는 데고 아까 그 천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황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바위 성지 있는 그쪽이고요. 또 여기 요 지도에서 보시면 요때까지만 해도 천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배우는 범람원 이제 산 속에서 물이 시작해서 와가지고 강 하류로 오면 평지가 되고 평지가 되면 자유공유천이라고 해가지고 뭐 범람했다가 뭐 물길이 됐다가 논이 됐다가 막 하는 그런 지역이 그대로 이제 지도에 보이지 이렇게 자유공유하천이라는 게 있고 정리가 아직 안 됐을 때나 이때는 물난리가 나고 하면 뭐 아주 난리가 났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하중도 우가코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 시기에 이제 16년이니까 철도 호남선 본선이 이렇게 지나가 있고 요 호남선 본선 선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논산 쪽에서 오는 그 신장로 지금도 저희가 쓰고 있는 그 길이 요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 다시 확대를 좀 해보면 아까 지적온도에서 보시는 거랑 똑같이 그대로 지형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지적온도랑 지형도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도 형태로 만드는 거랑 지적도랑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임리정하고 팔계정하고 중림정원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철도다 보니까 철도 관사가 바로 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쪽을 제가 좀 체크한 거라서 여기가 법원이 원래 여기 있었더라고요. 지금 여중 바로 있는 그쪽 자리에 법원이 같이 법원 지청이 여기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미네다리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미네다리가 보수가 되고 이제 고쳐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갖춰지는데 그 전에 아직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 위치가 지금 복원한 위치랑 동일한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하천이 정비가 되면서 그 위치가 좀 확 드러났는데 그 전에 이 상태에서는 미네랄이 어딘가 있었을 텐데 그 표시는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기서 좀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내부 쪽을 보다 보면 여기가 이제 한일은행 그 한일은행 있는 자리고 바로 옆에까지 하천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우체국하고 면사무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옥류봉 바로 밑에
여기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쌀 관련돼 있는 시설도 하나 있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경하면 맨날 하는 얘기 그 하시장, 상시장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지도에는 시장 표시가 세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는 하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요거 위치는 동일하게 있는 거 상시장도 여기 똑같은데 그 중간에 여기가 하나 더 시장 표시가 있어가지고 좀 여기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요 부분도 추가로 하는데 그 만동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만동학교 표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만동학교 표시는 어떤 자료에는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옮긴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로부터 또다시 좀 몇 년 지나가지고 1934년도에 만들어진 지형도인데 거기에도 보면 네 상세히 보시면 여기인데요. 강경천이라고 보시나요? 강경천. 이 동그란 게 여기 이제 면사무소를 표시하는 겁니다. 면사무소.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요 글자는 다 아시겠죠? 절을 표시하는 거고 여기에 여기 보면 문자 보이시나요? 그럴 문자. 그럴 문자. 요게 학교를 의미합니다. 공립학교. 처음 만들어진 공립학교가 여기 있었고요. 바로 옆에 요거 표시 보이시나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책상처럼 보이는 거 요게 신사입니다. 이따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 요 학교랑 요 신사 관련돼 있는 사진을 뒤에 한두 장 조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시장 제가 세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던 시장 표시가 여기랑 가까이서 보니까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는 시장 표시가 두 군데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우체국이 위치가 약간 바뀌어서 지금 현재 있는 우체국 위치로 이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여전히 거기 있고 상고가 요 시기에 34년도에는 1920년에 개교했잖아요. 34년 지도에는 상고가 표시가 되는 그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1960년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사진으로 찍은 그러니까 실제로 폭격하고 막 하면서 전투기들 지나다니고 하는 그 과정에서 찍은 사진들 이 이후에는 이제 기록용으로 막 남거든요. 그 중에 1966년 강경 지도를 보면 도시세가 상당히 좀 많이 팽창한 처음에는 여기 요만큼하고 여기 요만큼 황산 쪽에 있었던 것이 사이가 메꿔지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1966년 이후에는 이제 나머지 빈 곳들도 꽉 차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구글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빈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찬 도시로 많이 성장하겠죠. 근데 문제는 도시의 질, 밀집도는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축물 관련된 얘기 조금 드릴 건데요. 실제로 강경이 아니고 논산 전체에 문화재청, 지금은 국가유산청이죠.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재로 등록한 지정문화재랑 등록문화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정문화재는 뭐랄까요, 이렇게 조선시대 이전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정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등록문화재는 근대식 이후 것들이고 이거는 껍데기만 안 변하면 안에는 어느 정도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대 문화재는 등록문화재 뭐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논산의 등록문화재는 총 11건이 확인이 되는데 국가 등록입니다. 그 안에서 연산의 급수다 팔고 나머지 10개가 다 강경에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그 정도로 집중도가 높은 강경이 엄청난 근대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이 건물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건물의 배치만 밀도만 봐도. 거기에서 그 10개 중에 5군데는 이미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록화 조사가 끝이 났고요. 한두 개 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막 찾아봤더니 찾지 못해가지고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적어도 50% 이상 기록화 조사라는 걸 끝을 냈습니다. 그 기록화 조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문화청에서 각 건물별로 도면도 다 실측하고 이 건물에 관련되어 있는 연역도 다 조사하고 그 집안 관련되어 있는 것도 조사하고 하는 그 종합 보고서 같은 것들 이렇게 기록화 조사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5군데를 다 했고요. 이 5군데 제가 어떤 분들이 하셨나 봤더니 지금 문화유산청에서 아주 힘을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이 다 쓰셨습니다. 충남대학교 이정수 교수님, 모건대학교의 김종원 교수님, 그리고 성문대학교의 김명선 교수님, 거기에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김기주 교수님까지 해가지고 강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대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건축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그 조사 보고서에서도 충분히 익힐 수 있고요. 제가 이 이후에 보여드린 사진들의 한 절반은 이 보고서들에서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료들이 좀 필요하시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화청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이 자료를 바로 다운로드해서 PDF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보면 이제 그 시기별로 강경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왔나를 또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대흥천이라는 표현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강경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정미소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정미소 그리고 하야시 정미소 잠깐만요. 7번이 네 여기 빨간색 표시된 요게 시마카와 정미소라는 그 도천 정미소라고 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 게 22년도 14가 타카하시 고교라고 하는 타카하시 정미소라는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하야시 정미소 같은데, 하야시 정미소 이렇게 세 군데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동양척시주식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위치가 이동을 합니다. 시기별로 그래서 이동하는 것들도 확인하고, 나머지 시설들인데 이게 흑백이어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같이 이 그 11년보다 이후에 철도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30년대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부분들. 여기는 뭐 저희는 뭐 가장 쉽게 하는 해석 중에 하나는 결국 수탈하고 관련되어 있는 쌀을 반출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게 뭐냐면 정미소가 많은 것들, 그리고 뭐 그런 창고 같은 것들이 많은 것들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사진을 또 보니까 마침 이 그 시마카와 도천 정미소 관련된 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봤습니다. 여기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입니다. 이 강경천 입구.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진을 찍은 위치는 여기 건너편에서 찍었겠죠? 찍어가지고 보시면 이제 제가 요 표시를 요거를 이게 그 문장이잖아요. 가문의 문장.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일본책 자료들 막 뒤졌는데 비슷한 건 나오는데 똑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못 찾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단서가 돼서 이제 이거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주체라든지 뭐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좀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사진이 생각보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역사서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래서 좀 많이 읽어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쌀가마니들 많이 보이는 것도 당연히 보이실 테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아까 그 강 입구다 보니까 강경 나룻배들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아마도 이 시설이 정미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창고였을 테고 정미를 해서 저장했다가 배로 빼나가는 거,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던 그거를 찍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포 있고 하는 거니까 거의 조선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 토자 건업이라든지 토자 건설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건설 업체 무슨 사업 아니면 뭐 주택으로 보여지는데 그쪽 관련자들이 살던 집이 아닐까 싶은데 위치는 여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옥인가요? 사택 우위 쪽에 있어요. 사택. 아니 사옥.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투자됐어. 그죠?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으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었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거 보니까 아마 그 학교 앨범 같은 데 있던 사진을 누군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자료입니다. 저도 인터넷에 제가 출처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분 거 보면서 이게 그때 게 맞다면 과연 지도에 표시가 됐을까 하고 찾아봤더니만 아까 그 앞에서 보였던 지도들 중에 학교 표시 있는 여기 문자 보이시죠? 문자에 요 건물 보이십니까? 요 건물 길이 그게 그대로 표현돼 가지고 앞쪽이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평지라는 얘기거든요. 운동장으로 써 있을 겁니다. 요렇게 해서 학교 관련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신사랑 사이에 사찰이 하나 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도대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찰이었는지는.
제가 요거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 신사는 뒤에 또 사진이 이분 사이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사입니다. 요게 강경 신사인데요. 요거는 신사 앞에 지금으로 치면 제실처럼 쓰이는 시설이고 실제 신사는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사진에서 보시면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지도에 있는 요 신사 표시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다음 나오는 사진이 여기쯤에서 아마 찍었을 겁니다. 사진을. 측면의 경사지에서 찍은 사진이고 실제로 일본 신사 구조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보신 건물은 요 대전이라고 하는 하이덴이라고 하는 이 건물의 측면을 보셨고요. 실제로 신사는 요게 신사입니다. 뒤에. 그래서 이 신사도 사진 조금 있다가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신사 토리는 다 알고 계시죠? 요 모양,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나 나무나 돌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우리로 치면 홍살문 같은 느낌인 시설이고요. 요걸 들어가면 손 씻는 곳, 일본 답사 아마 여행 갔다 오시면 손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설들, 그리고 석등이 있고 쭉 들어가서 요 배전 관련돼 있는 시설 뒤에 이제 신사가 있는 그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대로 보시면 하여튼 배전 있고 그 뒤에 신사 보이시나요? 여기,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봤던 사진은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다면 이게 좀 앞으로 나와서 찍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진에서 제가 찾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살짝 보면 글자가 보입니다. 안 보이시죠? 요거 제가 읽어보니까 강경 성결교회 1941년 11월 23일 추수감사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인들은 뭘 보시냐면 여기 잠깐만 우리 삼촌인가? 우리 그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건 뒤에 배경이 뭔지 이 건물이 뭔지 향이 어떤지 뭐 이런 걸 보고 있어가지고 보시면 이제 조금 익히시나요? 아까 그 지도랑 연결시키면 실제로 이제 복원도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마도 아까 신사 구조에서 봤다면 여기 어딘가에 토리라고 하는 홍사물처럼 생긴 그 시설이 있었거나 아니면 더 앞에 있었거나 좀 그쪽인데 요 사진은 조금 신기합니다. 사진이 상당히 예, 정확하게 보셨을 거예요. 상당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신기하게 적십자로 보이는 십자가도 보입니다.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이 사진은 저도 잘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뒤에 상여도 보이고 상당하신 분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이 깃발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그 뭐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해 보실 만한 내용 있으실까요? 이건 아마도 아까 그 사진 찍으신 분들이 여기 근처 여기서 여기 찍었고 이건 좀 더 앞에서 찍으신 것 같아서 그 사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상고 그 신상고등소학교 관련된 있는 사진 잠깐 굉장히 이거는 뭐 좀 읽을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서 좀 아쉬운 그런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진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 보니까 한일은행 부근 물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일은행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은 도대체 어디서 찍었을까 해서 지도에서 살펴보니까 상시장 있는 쪽에서 이렇게 방향으로 보고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난리가 언제 났는지도 아무래도 물난리가 그 홍수가 좀 많이 나가지고 이 물들이 넘쳐가지고 여기가 다 물바다가 된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으신 것 같아서 요건 아마 기록 그 날씨 기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캡션을 믿지 마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되는 게 요는 간혹 논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 중에 좀 잘못 표기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910년인데 이미 상고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걸 구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기록을 했는데 시기가 안 맞는 경우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보실 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관련된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 세 개, 만두만두 관련된 거 그런 것들 같이 볼 수 있는 사진 지도이고요. 요게 이제 그 우리 한일은행 측면에 그
창고인가요? 그쪽 부분이 남아 있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은행 그 병원 호남병원인가요? 그 병원 그 시설이 있던 시절이고 그 길을 지금 현재 이 길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길이고요. 여기 이제 그 호남병원.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 그 현장에서 쓰는 아시바도 막 내놓고 아마 증축을 하는 그 상황에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아시바 맸던 그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완성이 됐고 그 주변을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근데 오늘 좀 아마 그 한참 뒤에 이 버스 요런 거 여기 한 몇 년도에 다니는 버스인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사진을 저기 이제 그때 사진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시기까지만 입었던 옷이 있고 그 시기 이후에 입었던 옷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진이 적어도 몇 년도쯤의 사진이다라는 걸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등장하는 자동차 이런 것들 기물들이 이제 시기별로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네? 네,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얼마 안 되네. 이거는 얼마 오래 안 된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건물이 남아있던 시기에 이 자동차가 다니던 시기를 따져보면 대략 몇 년도쯤인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사진을 나중에 비슷한 사진들을 갖다 놓고 순서를 정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흑백이라고 다 오래됐냐?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옛날 사진들도 보면 어떤 거는 흐릿하게 막 안 보이는데 그게 1940년대 거고 잘 보이는데 얘가 1910년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의 흑백 상태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안에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하느냐를 봐야 되지 그게 언제쯤 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후겠네요. 그죠? 요게 이제 사라지고 요 건물이 사라졌을 때니까 그 이후의 사진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상황이 영 안 좋은 거니까 쓰지 않으실 때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특히나 이런 상해 이런 것들 또 지역분들 잘 아시니까 아 그거 몇 년도에 시작했어 그러면 적어도 이 사진은 그거 너 등장한 그 이후의 사진이 되겠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관 사진도 몇 개를 좀 가져왔는데 요건 아마 몇 분 보셨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본정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제가 지도에 표시해 보니까 아마도 여기가 하시장인데 하시장 쪽에서 상시장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요 사진이 요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요거는 뭐 워낙 많이 보신 사진이잖아요. 신문에 나왔던 거고 남일당 한약방 관련돼 있는 사진인데 요게 원래는 알고 봤더니 이렇게 큰 사진이었다는 거. 그래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쓰시기도 하시는데 여기 전체 사진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시기인지 앞에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하시장 관련돼 있는 게 좀 제대로 된 기아집도 나오고 이게 남일당 한약방이 남자가 보이는 거 이게 아마도 남일당 한약방의 간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거기 그 하시장 전경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2층짜리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른 자료들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건물인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일본인들 집단 거주지들을 막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대체로 이런 것들이 일본인들 집단 거주지가 많습니다. 좀 정리가 되어 보이면서 특히나 건물들이 일자로 쫙쫙 뻗은 것들이 일본식 건물이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나요? 여기 요만큼 여기? 요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초가집 같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죠? 초가집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쪽 산이 과연 옥녀봉 아니에요? 옥녀봉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옥녀봉에 여기 이런 바위가 있나요? 강상. 그죠? 다른 데죠? 항상 끝나무개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옥녀봉이 보인다 이렇게. 캡션을 믿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 보면 아닌 걸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저도 보다가 제가 알고 있는 옥녀봉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닐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다른 데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신상 소학교 되게 요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혹시라도 사진이 새로 발굴이 돼서 나오면 그런 거 읽으실 때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읽어보시면 아 이게 몇 년도 사진이구나를 더 쉽게 아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거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강경 시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강경 상고 요 사진첩에 있었다고 하는데 강경 상고 쪽에서 찍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기에 확실하게 어디다라고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뭐 이런 것처럼 캡슐은 1930년대 강격이라고 해놓고서는 24년에 지어진 이제 30년대에 보여지는 간문도 나오고 뭐 요 사진은 제가 볼 때 그것보다 좀 더 이른 시기 같은데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나온 거라고 다 캡션을 그대로 믿지는 마시고요. 스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고향 사진은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진짜 시기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사진 보십시오. 이게 1910년 홍암동철도 당연히 그럴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게 낡아 보여서 오래됐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등장하는 것들을 해석을 해봤을 때 정말 맞는가는 동의가 되면 그때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진은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최훈산 쪽을 본 건 아닐까? 이제 그거 하나 더 보시는 것 중에 사진 보시다가 요 산 이제 저희는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데 산의 형상 있잖아요. 요거를 잘 보시면 그 실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요때 사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드론 사진이 아니고 땅에서 자기들 직접 찍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똑같은 위치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 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산을 보시면 뭐 물론 요즘에 그 채석장에 내는 것 때문에 산이 이만큼 날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형상이 그래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고 그 위치를 파악했던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사진 찍은 위치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좀 더 사진이 풍성하게 보이실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는 몰랐던 정보들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강경역 사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휘었죠. 그래서 제가 뒤집어 봤습니다. 하고 그 근대 사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초반기에 찍은 사진을 보면 유리검판 사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리판에다가 실제로 검정색으로 막 이렇게 해서 생긴 사진인데 그거는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필름을 뒤집을 수가 있다고요. 쉽게.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하면서 사진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좌우가 바뀐 건지 모르고 보다 보면 절대 못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강경 역사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도에 보시면 강경 역사 여기인데 적어도 여기에서 서서 봤을 때 휘는 구간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봐도 저 끝에 가서 휘어지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휘기 때문에 이건 강경 역사 사진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왜 도대체 여기 이 지게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게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원래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좀 왔는데 벌써 15분이 지나버려가지고 시간 조금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제 강경 포구 사진 제일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이게 이제 1920년대 강경 포구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가면 1930년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캡션을 믿지 마시고 그냥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보시면 여기 이제 특징적인 걸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나룻배가 엄청 많네요, 그죠?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나무가 요렇게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없이 있어요. 시기가 적어도 나무 이파리가 풍성하지 않은 시기. 봄, 이른 봄이거나 가을 이후 겨울이거나 그 중에 하나겠죠. 시기를 판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약간 특징적인 건물들이 보입니다. 이런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전신주도 보이네요. 거기다가 일본인 옷을 입은 요 유카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이런 옷을 입은 사람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다가 왜냐하면 이제 요 산 능선 있죠. 요 능선하고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 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진을 조금 더 찾다 보니까
더 해상도도 좋고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이 사진, 아유 죄송합니다. 이 사진하고 어떤 게 더 옛날 것 같아요? 똑같은 사진인데 색깔만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시간 차이가 좀 나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잘라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해상도 좋게 들어와 있는 사진인데 이 해상도 좋은 사진에서 보면 이런 건물들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포치가 앞에 튀어나오는 거 보시죠? 이런 것들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진 때문에 제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보시면 옥녀봉 보이시고 아까 요 나무는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위치, 조금 더 물러난 위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 거랑 같이 비교했을 때. 그리고 요 건물들 보이시죠? 요거 여기 건물들. 설마 건물이 아니진 않겠죠? 건물인 건 보실 겁니다. 같은 사진인데 좀 더 해상도 좋고 좀 색깔이 좀 다른 부분. 그래서 요런 건물들, 요런 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 아마도 그 쌀을 보관하던 장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쫙 보여드린 게 요 얘기를 드리려고 계속 보여드렸던 건데 실제로 저 그 창고 시설하고 이런 게 있었던 위치가 어디냐 해보면 여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자체를 찍기를 여기서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가 그 지금 무슨 공원이 제가 그 아까 그 드론을 날리는 곳인데 공원이 되어 있고 여기 다리가 요렇게 하나 있는 그 위치인데요. 그 위치가 지금 제가 여기 위치 여기 요 건물 있는 위치 있죠. 요 건물 있는 위치가 아마도 요 건물이 있던 요 위치랑 거의 비슷한 위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를 지금 보신 것처럼 사진하고 지도를 웬만한 사람 다 따로 봅니다. 왜냐면 지도 연구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사진 연구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합치니까 실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적원도에서 찾아보니까 진짜 감사하게도 이 땅이 국유지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0번지라고 되어 있나요? 10번지라고 10번지 되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가로고 이렇게 되어 있고 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유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면 이쪽이 공공으로 이용이 되었었고 관련되어 있는 창고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있었을 자리가 가장 높은 거고 그 위치가 아까 좀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요 위치에 해당하는 위치가 원래는 국유지였고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넘으면서 불화가 돼서 민간인이 가지게 되고 몇 번의 소유권이 이동하면서 지금의 아마 소유주께서 가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앞에 아까 사진에서 나왔던 요 두 개의 시설 창고랑 관련된 시설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저희가 이 부분이 이제 강경천으로 들어온 나룻배들에서 내린 하역된 것들 그리고 이 우체국하고 면사무소 여기에 이제 도정하고 그 쌀 관련된 시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에 다 모여서 이 배를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이윤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은행으로 모이게 되고 은행으로 모여있거나 아니면 그 물품들이 결국에는 이 시장들을 통해 가지고 내륙으로 소통이 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불과 반경 400m, 500m밖에 안 됩니다. 아주 밀도 높은 곳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결국에는 강경의 근대의 어떤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어떤 핵심 권력이 되는 구조는 여기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정리를 하면요. 지금 보니까 이번 이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417억이 들었네. 그리고 이러이러한 재생 사업도 하겠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도시도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이렇게 흥했다가 좀 쇠했다가 다시 흥하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좀 쇠했던 이 강경이 흥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것들 되게 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일제강점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가운데 이 강경 군악부라고 해서 군악부가 실제로 영어로 크롭이라는 말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일본 사람들이 참 발음을 못합니다. 그거 보면 참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실제로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터키를 토르코라고 한답니다. 토르코. 그리고 뭐 영국은 이기리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뭐 그 상황인데 여하튼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강경구락부라고 해서 잘해서 되게 감성적인 공간도 만들고 마치 추억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감성이라는 걸로 포장이 되면서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수탈했고 그 수탈의 현장이 우리 강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성적인 거에만 이 구락구라는 거 만들고 뒤에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만 투영을 하게 되면 저는 좀 저희가 경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잔소리를 막 해야 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요즘 친구들 신경 잘 안 쓰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묵인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경각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조사하고 뭐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남한산성 세계유산 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지적 변천사 연구를 해가지고 좀 정리가 좀 잘 됐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 과정을 제대로 연구를 한번 하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아마 강경을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거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압력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연구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 연구자로서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도시가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들을 좀 잘 체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그 안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 기초 데이터들을 통해서 충분히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좀 기초를 좀 더 다지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기초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체 것들이 군산이나 인천처럼 도시박물관처럼 어떤 시설을 좀 하나 만들어가지고라도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강경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소망을 함께 담으면서 제 마음을 그 소망을 담아서 전해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